참깨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12월 3일 일요경마 U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요경마 편성 재미가 있어요. 좀 거품기 많은 불안한 인기마가 많이 보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인기마가 불안하다는 것은 그만큼 배당을 노려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일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 4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입니다. 48, 91, 48, 91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레이스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4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를 승부경주로 준비해 주시고 이 5경주도요. 5경주도 만만치 않은 편성이에요. 5경주도 대가리는 세워놓고 뗄 수 있는데 후차권이 난타전인데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짭짤한 중배당으로 압축막권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4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고 5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까지 체크해 주시면서 바로 1경주부터 해설을 시작합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 A형 경주 2세마 레이스입니다.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현장 변수를 조심스럽게 살펴야 되겠는데요. 일단 1번 게이트의 문세영, 1번만 남손이 배당팔에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이죠. 10월 14일날 데뷔전에서 독도지기와 일과 반마신의 착장, 10월 14일날 데뷔전 뛰었던 편성이 상당히 강했죠. 이 독도지기는 그 다음 경주에서 또 입상을 한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구름 손짓에게 졌는데 이 1300m 거리가 좀 아쉬웠던 복귀 내용이에요. 거의 뭐 한 2위권 붙여가다가 마지막에 좀 힘이 딸리면서 내 쪽으로 기대면서 깨졌는데 오늘은 다시 1000m 들어든 경주 거리 1번 게이트. 1번만 남선은 꺾을 이유가 없죠. 외곽의 12번마 성불챔프가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고 선행을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입니다. 물론 직전에 쫓아가면서도 가능성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편안하게 선행을 해야 더 뛸 마필로 보여집니다. 오늘 게이트 외곽이고 강민이 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요. 일단 한 2마리 정도를 언급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4번은 서울스토리를 일단 좀 고배당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강민 정말 불안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주행 심사 때 모래 검증이 되지 않은 마필은 실전에서 모래를 맞으니까 졸전인 거예요. 그냥 초반에 발주가 느리진 않았는데 중위권에서 이 모래가 튀니까 그걸 극복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후미까지 그냥 쭉 밀렸다가 그냥 그대로 바닥만 쓸었는데 이런 마필들은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선 입전개를 풀어가면 더 뛰죠. 그리고 안쪽에는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지금 12번 성불챔프가 외곽인데 4번만 서울스토리가 선행 강공도 나설 수 있는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아직 신의 마필이다 보니까 주행 각질이 지금 완벽하게 정립이 안 된 그런 마필들이다 보니까 4번은 서울스토리가 여기서 선행을 뛰쳐나가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11번마 팔도강타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는 이 3코너, 4코너에서 막 안쪽으로 기대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외곽에서 좀 더 서둘러서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셔야 되거든요. 이 마필이 10월 13일 경주를 보면은 주행심사 때 모래를 맞으니까 막 고개가 들리고 전개가 밀리고 막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앞선에 붙여 놓기만 하면 이런 마필들은 어떻게 뜰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대가리 칠 수도 있는 말로 봅니다. 11번 팔도강타 같은 마필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1번만 남선은 꺾을 수가 없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4번은 서울스토리, 11번 팔도강타까지 관심마로 공략하는 데 있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5분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7번마 라운 에이스죠. 안쪽에 2번마 스페셜 라이트, 또 외곽에 12번 마차부차, 이 두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다음 수도는 뭐 6번마 초동 레이스랄지, 또 5번마 관악함성이랄지, 뭐 이런 마필들도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습니다. 7번마 라운 레이스는 직전에 출전 공백이 길었어요. 그리고 게이트도 외곽이었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착을 오긴 했습니다만은 착차가 거의 없어요. 뭐 코차, 목차, 그렇게 오착에 머물렀는데, 조금만 더 잘 탔다면, 조금만 서둘렀다면 2차까지는 뭐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복귀 내용이죠. 그래서 7번 라운에이스가 여기서 인기바로 팔리는데, 문제는 이 라운에이스가 물론 1200 거리 경쟁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좀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선행만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선행을 편안하게 나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쉽지는 않아요. 반드시 선행을 나서야 될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잖아요. 뭐 외곽에는 12번 마차부차 같은 경우가 그렇죠.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 자력 승부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뻔히 인기바로 팔리는데 되든 안 되든 뭐 선행 강공이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도 몇몇 마필이 더 보이죠. 그래서 7번은 라운에이스도 는 않습니다만 요거는 좀 현재까지 고민을 합니다. 충마로 놓고 갈지는 정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마필이고요. 안쪽에 2번마 스페셜 라이트가 직전에 박상우 기수가 정말 작전을 잘 세웠어요. 어차피 쫓아가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무빙을 하더라고요.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빙을 하고 1300에서 자력 우승을 차지했다. 오늘은 줄어든 1200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좀 덜 팔리는 마필 중에는 이 3번 라운 놓기를 강민은 좀 고배당으로 째려보고 있습니다. 아직 실전에서 보여준 액면은 없죠. 예전에 그 1700에서 선행하고 한 바퀴 잡아 돌린 적이 있고, 그 뒤로는 보여준 액면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덜 팔릴 수 있는 상황인데, 직전에 11월 17일 주행 심사 때 내용을 보니까 이게 선행을 나서지 않고 모래를 일부러 많이 맞춰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좋아졌더라고요. 실전 변화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발전 기대치가 있는 마필, 지금까지의 보여준 액면보다는 앞으로 보여줄 게 더 있는 마필 한 마리를 꼽아본다면 3번 라운 놓기를 강민은 주목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장감을 살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예 좀 배당마로서는 3번만 라운 놓기를 대가리 놓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주는 관심 마필 3번만 라운 놓기를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일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분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6번마 매직10이죠. 최근 3연타를 때리는 경주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런데 강민은 6번마 매직10, 자, 여기서 강축으로 공략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8월 26일 날 데뷔전에서 위닝윈이라는 강대가리 세워놓고 매직10 주력 승부 막건 22.6배 딱 두 방이었습니다. 받치는 막건 없이 딱 두 방으로 22.6배를 짭짤하게 챙겨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물론 최근 경주에서도 실전 막건으로 주목했던 마필이죠. 그런데 이 마필의 전력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자는 거예요. 8월 26일 경주에서는 이 위닝윈이라는 마필이 선두권을 정리를 하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린 부분이 있고, 10월 1일 경주에서는 2착을 들어갔는데 그때 그 강착이 됐죠. 강착이 되면서 클리업 특급이 강착이 되면서 이게 대가리로 확정이 된 거예요. 원래는 2착입니다. 이게 코차로 2착인가 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도 보면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뒷말들하고 착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6마리가 우당탕탕 뭉쳐 들어왔던 그 레이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담 중량 3kg 늘었어요. 경주 거리도 1300으로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마필이 또 뭐 스피드가 초반 스피드가 빠르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놓고 쫓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6번마 매직10이 여기서 강축으로 팔릴 만큼 센 놈이냐,
이거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꺾지는 않습니다만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조심스럽다는 말씀이에요. 2번마 슈퍼펀치가요. 직전에 문성 기수가 말 타는 거 보니까 좀 고집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무식했다고 해야 되나. 이 슈퍼펀치가 원래는 예전에 선행마였잖아요. 그리고 모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모래를 맞지 않으려고 계속 외곽 전개를 많이 풀어갔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에 문성 기수는 그런 거 없다. 그냥 강하게 몰아보자. 그리고 안쪽에서 그냥 모래를 많이 맞고 끝까지 민 거예요. 그러니까 우승을 차지했는데 자력 우승입니다.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 슈퍼펀치가 이미 21전을 뛰었고 어느 정도 한계치를 드러낸 전력을 보여준 마필이긴 합니다만 직전에 문성기수가 말타는 거 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이 기승 기수에 따라서 좀 기복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을 봤어요. 오늘 또다시 문성기수 안장이기 때문에 2번만 슈퍼펀치는 똑같이 부담장이 3kg 늘어났어도 6번은 매직템보다는 오히려 2번은 슈퍼펀치에 대한 기대치가 더 있습니다. 1번만 불의 승자가 직전에 외곽을 돌다가 깨져버렸는데 오늘은 1번 게이트 잘 뽑았어요. 지금 외곽에 뭐 치유해제나 스타 퍼펙트 몇몇 발빠른 마필이 있긴 합니다만은 1번 게이트 선행 승부가 된다는 거죠. 1번만 불의 승자까지도 관심권. 뭐 외곽에 있는 마필들도 현재까지 고민을 해가면서 일단은 2번만 슈퍼펀치, 2번 슈퍼펀치를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 막권을 노리고 공략하는 전반부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000m에서 발빠른 선행마가 대거 포진된 편성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가 터지면 또 대박이 터질 수 있는 판때기거든요.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 깜빡이는 1번마 볼드나이너와 9번마 매니질주 그리고 2번마 한일매직 이렇게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겠죠. 그리고 페르비치 5번마 하피그리나 또 4번마 달려라 파차이나 뭐 이런 마필들 또 승군전이지만 6번마 소주강 성불 뭐 이런 마필들도 배당벌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는데 강축이 없어요. 강축이 없습니다. 깜빡이는 1번, 9번인데 이 두 마리 모두 충막감이 아니죠. 1번마 볼드라이너가 직전 경주 정말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이빠이 지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문성기수 안장이라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직전 경주 이상으로 걸음을 더 뽑아낼 그런 그림이 있느냐? 쉽지 않아요. 1번 볼드라이너는 정말 최근 경기에서 정말 지었다는 내용이 전부라고 보고요. 이 9번마 매니질주도 직전에 넉넉하게 자력 우승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은 상대가 너무 약했잖아요. 자, 오늘은 승군전이고 선행을 나서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1번, 9번이 깜빡이다. 2번마 한일매직이 직접 막판 경합에서 이기면서 2착을 지켜내긴 했는데 마지막 근성이 좋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전개가 좀 잘 풀렸던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마 한일매직도 지금 상대마에 비해서 부담 중량 조건도 유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2번 한일매직도 여기서는 뭐 깜빡이 인기마로 가져갈 사이즈는 아니라고 보고요. 뭐 달려라 파차이는 10월 21일 경기에서 7.9배짜리를 강민이 승부 막건으로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인기마를 팔렸는데 다시 한번 인정을 했어요. 근데 직전에 선행을 나서는 과정에서는 상대 마필들이 다 봐줘버린 겁니다. 1번 게이트에서 그냥 제 선행 가라 그러고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쫓아가는 작전을 선택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선행을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력감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 여기서 또 선행을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쉽지 않고 물론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지만은 선행을 갔을 때 더 뛰는 말 아닙니까? 이런 마필들 다 인기마로 팔려도 믿음을 갖고 때릴 말이 없습니다. 오버마 하피글 같은 경우도 페로비치 안장에서 뭐 강공은 필연이 되겠습니다만은 직전 경주도 초반에 선행을 노리다가 밀렸거든요. 편안하게 앞선을 가야 더 뛰는 말로 보여지고요. 강민이 지금 인기 마필들의 불안한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인기말을 일부러 꺾는 건 아니에요. 지금 믿고 갈 말이 없는 반면에 이번에는 무조건 노려야 되는 고배당 충마가 있습니다. 아주 찐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충마가 있어요. 힌트를 드린다면은 경주 거리를 줄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주 거리가 줄여서 나오면은 무조건 대가리로 놓고 가야 되겠다라고 강민이 아주 점을 찍어놓은 마필인데 오늘 편성 제대로 걸렸어요.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 있어요. 자, 여기서 놓고 갑니다. 놓고 가요. 1000m 경주 거리고 선두권이 뽁짝뽁짝하고 지금 어설프게 팔린 인기 마필들 다 못 믿기 때문에 과감하게 가야 됩니다. 이런 경주는 이건 뭐 어정쩡하게 막 고민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딱 대가리 그래 고배당 충마 세워놓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시원하게 지르고 죽는 거죠. 강민이 볼 때 여기서는 그냥 2차권 한 자리는 온다고 보는데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렸어요. 인기도에서 한 7위권, 8위권 그 이하로 될 것 같은데요. 대가리 놓고 갑니다. 고배당 충마 놓고 화끈하게 한 거라 챙겨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산모 5분 1600m 별정 B형 경주입니다. 배당판의 인기 많은 6번마 슈퍼 스프림, 그리고 4번마 질환지교, 안쪽에 2번마 파워풀 포스, 3번마 유아더 캡틴 이렇게 4마리가 고만고만하게 팔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번마 메이저선도 1번 게이트에서 바람을 불 수가 있겠는데요. 6번마 슈퍼 스프림이 조인권 기술 안정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게 머리로 팔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직전 경주는 승군전에 박제기 타고 그냥 외곽을 돌다가 깨졌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승부기수 조인권이로 완전히 교체가 됐다. 1600m 거리적으로 무난하고요. 다만 부담 중에 2kg 늘어난 부분도 좀 마음에 걸리지만은 이건 편안하게 선두권 선행이 아니라도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야 되거든요. 과연 여기서 편안하게 앞선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전개 상황의 변수는 따져봐야 돼요. 뭐 2주 만에 출전하면서 안 가려고 조인권을 태운 건 아니죠. 무조건 이빨에 가긴 가는데 가서 확신을 갖고 때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오히려 안쪽에는 2번마 파워풀 포스가 좋죠. 오늘 뭐 전진국에서 제한장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 파워풀 포스라는 마필은 이미 30전을 뛰었고요. 제가 이 거리 적성을 넉넉하게 보지가 않았던 마필이에요. 근데 직전 경주 뛰는 내용을 보고 야 이거 말이 좀 뒤늦게 걸음이 터졌다 뭐 이런 느낌 지울 수가 없어요. 직전 경기도 보면 1600에서 사실 강공의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가는 대로 선입전개를 풀어갔는데 그 앞에 가는 말에게 이게 그 앞에 가는 말 뒷발에 걸려가지고 꾹뻑하면서 낙마 사고가 크게 일어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못 잡고 계속 외곽을 뺑글뺑글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이 착차가 없어요. 뭐 3차를 했던 마필과는 코차의 접전이고 거의 뭐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좀 낙마가 꾹뻑하고 낙마 좀 주춤하지만 않았다면은 낙마를 당할 뻔하지 않았다면은 충분히 2차까지도 올 수 있었던 그런 복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2번마 파워풀 포스를 오늘은 안쪽 게이트까지 잘 뽑았기 때문에 강민이 2번 파워풀 포스를 이번에는 아주 강하게 읽어줄 생각입니다. 3번마 유아더 캡틴은 직전에 뉴칩으로 걸음을 남겼는데 1600 경주거리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뭐 4번마 질환주교 같은 마필도 오늘 뭐 감량 조건 좋은데요. 역시 경주거리가 늘어나면은 나쁘지 않은 말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까지 엮어가면서 2번마 파워풀 포스를 관심마로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5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공략합니다. 편성 자체가 혼전이에요. 지금 배당판에 뭐가 머리로 팔릴지도 좀 잘 가늠이 안 되는 그런 비슷비슷한 전력의 마필들의 난타전인데요. 아무래도 문세영 기수 한장한 4번마 한영의 질주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기수 네임밸류로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이죠. 야, 그런데 최근 경주를 보면 이게 뭐 안 간 적이 없어요. 매번 가서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경주거리 1000m 줄어든 것이 직전보다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인 것은 맞아요. 근데 경주거리 줄어든 게 한영이 질주만 유리한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 마필들도 뭐 삼성 매그넘이나 뭐 다른 경주거리 줄인 마필들, 뭐 아로그 멜로디나 이런 마필들도 줄어든 경주거리가 훨씬 유리한 조건이에요. 4번 한영이 질주가 문성이라서 인기마로 팔린다. 이거는 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 3번마 에마비상은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강민 추천 경주 노림수 충마로 강하게 공략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
와, 당일 현장에서 배당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배당판에 폭풍을 불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 34점 아방에 있을 때는 단순한 선행마였고 푸다닥거리고 깨지는 거리 적성이 짧은 마필이었는데 이 재검 때 일부러 모래를 맞춰보는 그러면서도 끈기를 보였고 직전에도 확신을 갖고 때렸어요. 그러면서 16.9배를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그 마필이죠. 근데 오늘은 이 3번마 에마 비상을 충마로 놓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부담장도 늘고 직전 경주 2착을 버텨내긴 했는데 코차로 버텨내면서 여력감은 전혀 없었던 그런 내용이죠. 자, 반면에 여기서 반드시 노려야 되는, 반드시 대가리도 놓고 때려야 되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어요. 1000m 줄어든 경주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이 한양이 질주만 경주거리가 줄었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 있거든요. 최근 복귀가 꽉 잡혀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요. 자, 여기선 대가리 놓고 갑니다. 안 빠집니다. 1000m에서는 안 빠지는 충마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여주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인기도에 정말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놓고 사야 될 대가리 확실하게 세워놓고 때리고요. 자,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이 일단 8번마 파티파워가 순군전에서 덜 팔리면은 이거는 노래됩니다. 최근 상승세가 좋아요. 그리고 9번마 비욘드 리미트라는 마필은 제가 데뷔 초부터 이 사이즈를 굉장히 약하게 평가했던 마필이잖아요. 그래서 편성이 아주 약한 편성에서나 들이대볼 사이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그런 편성을 만났어요. 약한 편성, 들이대볼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은 안 팔리죠. 비욘드 리미트. 요거 반드시 고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 복귀가 꽉 잡혀 있어요. 지금 레이팅 48점에 걸려 있는데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조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번마 비욘드 리미트까지도 고배당으로 엮어가는데 강민의 충마, 고배당 충마를 놓고 일단은 인기마보다는 복병권 마필에게 좀 더 주목을 하면서 복대복 마건을 기본으로 때리고 또 인기마들은 받치는 쪽으로 돌려 놓으면서 짭짤한 배당, 두둑한 배당으로 제대로 챙겨먹겠습니다. 부산 중계레이스 이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우선 주목하는 마필이 2번마 이추어 자이언추어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강민이 계속해서 실전 마건으로 노렸던 마필이에요. 9월 8일날 인기 9위였을 때 고배당으로 째려봤던 마필이고 또 10월 15일날도 노렸던 마필이고 근데 직전 경주는 배당판에 바람이 정말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수가 없어서 사실은 좀 뒤로 돌려놨거든요. 근데 또 대가리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기본 사이즈가 센 놈이 맞습니다. 선행이 아니라도 1200m는 쫓아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에요. 그래서 2번마 이추어 자이언추어 직전에 이겼던 상대들이 결코 약한 편성이 아니었죠. 2번마 이추어 자이언추어는 여기서는 뭐 인정하고 공략하는 충마고요. 8번마 영광의 포리가 지금 부담 중에 3.5 늘어났어요. 게이트도 외곽이고 무엇보다 지금 레이팅이 49 레이팅이 걸려 있는데 여기서 뭐 3착만 와도 승군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강공우지를 보일지가 좀 의문이네요. 이 조용배의 마방은 꼭 이런 마필들 조심해야 되거든요. 인기마를 팔리면. 5번마 영광의 신화가 감량 조건이 좋습니다. 직전 경주에 좀 누팁으로 걸음을 남겼던 마필인데요. 이거는 뭐 더 뛴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4번마 슈퍼이글은 1200 줄어든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1600에서도 배당판 바람이 불긴 했습니다만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자, 오늘은 줄어든 경주거리에서는 실전 마건으로 주목을 합니다. 1번마 차터드림이 감량 조건이 좋은데 이게 얼마나 팔릴지 이거는 좀 현재까지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여러 구멍을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2번마 이추어 자이언추어를 놓고 기본 마건은 4번 5번입니다. 이 놓고 4번 5번 기본 마건. 1번마 차터드 드림은 현재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1번 게이트 잘 뽑았고 선두권에 묻어가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1번까지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시면서 2번마 이추어 자이언추어를 놓고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압축 마건을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700m 별정 시영경주입니다. 관심권에 살펴볼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요. 이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있는 마필이 이 외곽 11번마 아주패왕입니다. 이 정평수 교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충마로 놓고 갈 수 있을지는 현재까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직전 경주도 정말 예상 상태가 좋았거든요. 직전 경주 강민이 세렌체를 강하게 노렸던 경주죠. 이 뷰티풀 아시아를 놓고 세렌체에 36.6배를 추천 경주로 때려 먹으면서 이 아주 패왕까지도 고배당으로 가져갈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워낙 상태가 예상에서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결승선에서 마지막 끝걸음 날카롭게 살아 있었잖아요. 이 1700m 경주거리가 이마필에게는 한결 유리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 전에 보면은 막 내측으로 외측으로 막 기대고 삐대고 아무것도 보여주질 못했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 실전에서 1700에서 분명한 전력 변화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이번 경주 편성이 너무나 약해요. 뭐 1번마 내가 잘 나가라든가 뭐 12번 원더풀 럭키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만큼 약한 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1번 아주패왕 당연히 현재까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정평수라도 이제부터는 강하게 노려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관심마로서 11번 아주패왕 11번 아주패왕을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나올 때마다 강하게 노리는 강민의 관리마필 한 마리 있습니다. 안쪽 게이트 1번마 모스트 파퓰러라는 마필인데요. 최근에 연투를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습니다. 데뷔 초부터 잠재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마필, 활동적 기대치도 충분하고요. 10월 15일 날은 해성스타 노림수 충마했죠. 해성스타를 놓고 또 21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주력 막건으로 때려먹기도 했습니다. 순군전이라도 다시 한번 선행이에요. 1번 게이트 선행이고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봅니다. 3번마 특급 감동도 10월 20일 경주에서 19배짜리를 압축 막건, 주력 막건으로 적중했습니다. 직전 경주도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고요. 다만 오늘은 늘어난 1200 경주 거리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예전에 이게 1200에서 입상을 한 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국산마 6군 레이스였고 오늘은 4군 경주에서 1200m 늘어난 경주 거리 이거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깜빡이로 가겠습니다만은 순군전을 치르는 두 마리가 손붙잡고 들어온다. 뭐 그림 자체가 좋지 못하죠. 4번 아데르봄 같은 마필이 지금 출전 공백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마필은 기본 사이즈가 약하지 않죠. 예전 사이즈만 보인다면은 충분히 여기서 자력 승부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또 6번마 대호 여장군도 직전 출전 공백이 길어지면서 사실상 강국 의지가 없었던 그런 내용인데 1200m에서는 강점을 보일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뭐 6번 대호 여장군이나 4번마 아데레봄 또 외곽에는 8번마 류얼 켈리라는 마필도 10월 20일 경주에서 자력 입상을 성공했을 때에 그때 마지막 경합이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직전 경주 또 연투를 했는데 이런 마필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직 한계를 드러낸 적이 없는 사이즈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까지 일단 1번마 뮤트 파퓰러를 놓고 인기 많은 3번마 특급 감동이 깜빡이로 팔리겠습니다만은 자 오히려 배당권에서 4번마 아데레봄이나 또 6번마 대호 여장군 또 8번 로얄 켈리 뭐 이런 마필들에게 좀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1번 모트 파퓰러가 배당권에 올머리를 팔리는데 후차권은 여러 호봉을 가져가기가 어렵죠.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일단 후차권에서 배당마는 4번, 6번 이 두 마리는 배당마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7마리 단촐한 편성인데요. 대가리는 세워놓고 때릴 수가 있어요. 1번마 예스 유캔입니다. 페로비치가 제한장에 올라왔고 1번 게이트를 잘 뽑았다. 부담 중량이 3kg 늘어난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나머지 마필들이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리고 1번 게이트 단독 선행이죠. 선행이 아니라도 되는 말이지만 오늘은 그냥 독땡입니다. 1번만 예스유캔의 초반 선행을 견제할 마필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1번 예스유캔은 선행하고 그냥 한 바퀴 돌 수 있는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문제는 후착인데 이 4번마 상비군과 7번마 정한킹덤이 이게 깜빡이로 팔리거든요. 대끼리 준대끼로 팔리는데 이 두 마리 모두 다 불안하게 봅니다. 이 4번마 상비군은 최근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렸을 때 완전히 꺾었어요. 직전에도 인기 3위 꺾었고 10월 14일에도 꺾었고 기본 사이즈 자체가 허접해요. 이거는 경주거리 늘었을 때 깜빡이 뭐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7번마 정한킹덤도 직전에 자리 깁상을 성공을 했어요. 자리를 못 잡고 외곽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막판 뚝심이 좋았는데 그렇다고 이게 경주거리가 늘어나도 되느냐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주거리가 짧은 마필로 짧은 추임마로 그렇게 보여지죠. 오히려 좀 배당이 나온다면은 6번만 몬스터퀸, 6번 몬스터퀸이 이 1700m가 이 마필의 적정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몬스터퀸 올해 초에 그러니까 1월 달이었죠. 1월 달 경주에서 마지막 끝걸음 1700에서 살아 있었고 또 작년 12월 달에는 진로가 막히면서도 아쉽게 3착에 머물렀던 그런 복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700에서 강점을 보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6번 모스키는 반드시 노려야 되는 마필인데 최근에 보여주는 액면이 없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덜 팔릴 것 같으네요. 이건 뭐 배팅 찬스입니다. 1번은 예스 위켄에 6번만 몬스터퀸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시고 역시 1700이 유리한 마필이 2번만 지상거탑이나 뭐 3번만 데블맨 뭐 충분히 1700에서는 한 칸이 있는 마필들이죠. 그래서 이런 마필들까지 2번, 3번까지로 관심권입니다. 1번 예술캔 놓고 기본 막건은 6번 몬스터킹 그리고 2번, 3번까지도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배당 환수를 꼼꼼하게 계산하면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레이스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4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배당이 짭짤하게 형성이 된다면 배팅 강도를 조금 더 올려보고 싶은 레이스입니다.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8번마 파샤라는 마필이죠. 직전 경남 도민일법의 대상경주에서 3차까지 왔던 마필이고요. 최근에 상승세가 좋아요. 그래서 8번 파샤가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이 높죠. 오늘 감량 조건까지 좋기 때문에. 다만 이 1400 첫거리 도전이라는 부분은 분명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2세마예요. 2세마가 1400 첫거리 도전에서 인기 1위로 팔린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필입니다. 물론 9월 22일 경주 데뷔전에서 누칩으로 걸음을 남기면서 막판 뚝심이 있는 걸음을 분명히 보여준 마필이긴 해요. 근데 서둘러야 더 뛰는 말이죠. 그러니까 10월 27일날 강민이 충마로 놓고 때렸을 때 그때 서둘러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충마로 놓고 때린 것이고요. 직전 경주도 서둘렀기 때문에 3차까지 왔다고 봅니다. 자, 과연 여기서 서둘러서 1400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꺾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인기 1위로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상황은 뭐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쪽에 1번마 브라보 마리는 직전 경주 충마 놓고 28.5배를 때려 먹었어요. 주력 막건 때려 먹었는데 편성이 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1400m에 대한 늘어난 경주거리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2번마 말리부 밀리언도 직전 경주 대가리에서 놓고 16.5배를 압축 막건 찍어 먹었는데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뚝심도 좋아요. 이 마필은 혈통적으로 보면 늘어난 경주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2번만 말리부 밀리언 실전 막건 주목하고요. 4번만 로드투 워리어는요. 이거는 늘어난 경주거리가 한결 유리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직전직 이츠어 자이언츠월을 선행을 앞선 이츠어 자이언츠를 쫓아가서 마지막 경합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끝걸음 탄력은 정말 상당히 날카로웠잖아요. 이건 무조건 더 뜁니다. 4번 로드 투 워리어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또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 1400이라서 강하게 노려될 마필이 몇 마리가 더 있습니다. 뭐 이런 마필들 현장까지 고민해가면서 이번 4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는데요. 일단 4번마 로드 투 워리어, 4번 로드 투 워리어를 주목하는 레이스로 4번을 다시 한번 강하게 노리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선마 상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공략합니다. 고배당 승부경주입니다. 거품기 많은 인기마 배당벌의 헛발음을 불어줄 수밖에 없는 편성이고요.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없는 고배당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경주 거리가 1200m라는 것이 이번 기조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터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6번마 슈퍼스타트가 페로비치 안장이고요. 또 9월 23일 날 만만치 않은 편성에서 2차권에 착착 없이 뭉쳐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줄어든 1200 경주거리가 이 마필 자체에서는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거리 적성이 짧은 추임 마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기마로 공략할 사이즈는 아니죠. 강민이 예전에도 인기바로 팔렸을 때 정말 불안하게 말씀드리면서 꺾었던 레이스가 많았는데요. 매번 가서 깨진 게 그게 전부라고 봐요. 그래서 6번 슈퍼스타트는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 강민의 승부 막건에 6번마 슈퍼스타트는 없습니다. 고배당 충마를 세워놓고 공략합니다.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 있는데요. 최근 경주에서는 뭐 팔리든지 말든지 그냥 완전히 꺾었어요. 편성이 맞을 때까지 계속 참고 기다려왔던 전형적인 까꾸시 마필입니다. 근데 오늘 편성 제대로 만났어요. 여기서 대박 배당을 터뜨릴 수가 있겠고, 지금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 마필들 많아요. 인기마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복병마, 고배당 복병을 놓고 역시 주력으로 때리는 막건도 고배당 복병이에요. 이 7번마 제란 같은 마필은 최근 경주에서 직전에 1400, 9월 30일 날 1700, 8월 12일 날 1400에서 팔리든지 말든지 완전히 삭제 처리했던 마필입니다. 이거는 거리 적성이 정말 짧아요. 추임 마필이긴 한데 거리 적성이 너무 짧다 보니까 1400, 1700은 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꺾었어요. 그런데 7월 8일 경주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당시 강민이 묻지마 강대가리 절대 안 빠지는 강축으로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이긴 마필이 델타K입니다. 그 델타K를 이겼을 때에 1200이었기 때문에 추입이 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오랜만에 경주거리 줄었죠. 오늘 배팅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인기도에서 안 팔려요, 지금. 최근에 3번을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안 팔리지만 이런 마필 무조건 강하게 노려댑니다. 괜히 김용규 기술 태운 게 아니에요. 오늘은 승부하기 위해서 태운 거기 때문에 7번마 제라한도 주력 막건으로 노릴 대상입니다. 하지만 충마값은 아니고요.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인기도에서 한 9위권 10위권 될 것 같아요. 자, 대가리 세워놓고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려갑니다. 이번 8경주는 인기마 싸움이 아니에요. 무조건 터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과감한 배팅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 8경주에서 화끈하게 한구라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중계레이스 5경주입니다. 국산마 상군 1800m 별정 B형 경주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자, 이런 경주가 또 터지면 제목 없이 터질 수가 있어요. 10번마 반지의 여전사와 4번마 담양태양 이 두 마리가 직전에 같이 뛰어봤죠. 그리고 반지의 여전사가 담양태양을 이겼습니다. 기승기수도 똑같아요. 박재희가 담양태양을 다시 타고 있고 반지의 여전사는 성재가 다시 타고 있고. 그런데 부담 중량의 변화를 보면 반지의 여전사는 1kg 감량이 됐고요. 담양태양은 2kg가 늘어난 거예요. 만약에 이번 경주가 핸디캡 경주였다면 반지의 여전사가 담양태양보다 부담장을 낮춰받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번 경주는 핸디캡이 아니고 별정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4번 담양태양은 부담중량 조건은 좋지가 못합니다. 어쨌거나 10번만 반지의 여전사가 직전에 3차까지 오면서 이게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저 오늘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근데 선행은 어렵다고 봐야죠. 일단 6번마 BK세이라는 마필이 게이트 이탈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6번 BK세이가 여기서 선행을 내줄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10번 반지의 여전사가 조건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강민은 1번마 불화를 세게 보고 있습니다. 이 데뷔 초부터 강민이 참 재밌게 짭짤하게 챙겨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1번마 불화는
기본 사이즈는 여기서 제일 센 놈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 출전 공백이 26주 공백이 길어졌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이 변수죠. 현장에서 가느냐 안 가느냐를 승부지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되겠는데요. 일단 1번마 불화하는 기본 사이즈는 이번 경주 출전하는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결코 처지지 않는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이 5번마 다르마 같은 마필은 이거는 뭐 안 팔리겠죠. 승군전에서 좀 덜 팔리는데 이건 모래를 맞지 않아야 돼요. 모래를 맞지 않아야 더 뛰는 마필이고, 뭐 9번마 아데레 진주가 승군전인데 이것도 직전에 뛰었던 내용을 보니까 무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1번마 불화하, 강민의 관심 마필은 1번마 불화합니다. 4번 담양의 태양이 조금 더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직전 경기 스타트가 좋지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복귀를 똑바로 하는 예상가라면은 4번 담양 태양을 반지의 예전사보다는 좀 세게 읽어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건 자체는 직전보다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데, 일단 1번마 불화하 안 팔리죠. 오늘은 1번 불화하를 차라리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예상이 되는 부산 오경주가 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섬 오픈 1400m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입니다. 쟁쟁한 능력 신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 철저하게 고배당 막권을 노리고 공략하는 승부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부산 대표죠. 10번마 월드선, 직전에 김해시장배를 우승했고 9월 24일 날은 또 GC 트로피 특별 경주를 우승했던 10번마 월드선과 서울 대표죠. 7번마 초인마 과천시장배를 우승했고 또 9월 24일 날은 경기도지사배를 우승했던 기본 사이즈 센 놈입니다. 7번, 10번이 깜빡이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민의 승부 막권에 7번, 10번의 깜빡이는 없습니다. 7텐 들어오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이번 경주가 1200m로 펼쳐지는 대상 경주였다면 7번, 10번 막권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1400m라는 것이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1400이에요. 1200까지는 초인마와 월드선 뭐 당연히 강하게 읽어줄 마필이죠. 하지만 1400에서는 7번, 10번을 자력으로 이길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1200에서 제대로 능력 발휘를 못했던 강민의 고배당 관리 마필, 자 오늘은 제대로 때려줘줄 찬스예요. 무조건 때려서 먹어야 되는 배팅 찬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저배당 게임이 아닙니다. 터지면 오부지게 터질 수가 있어요. 이 7번, 10번 두 마리 다 부러질 수도 있는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4번마 신슬테스 같은 마필이 직전에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는데요. 뭐 재결에 불려가가지고 너 왜 말 곧다그로 탔냐 그랬더니 자기도 원인을 모르겠다. 그냥 말이 안 뜨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1400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에요. 4번 신스텔스가 직전에 바닥을 쓸었기 때문에 뭐 전혀 안 팔릴 상황이지만 이런 거 뛰쳐 들어오면서 폭탄 배당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분명 능력은 있는데 1200m 빠른 페이스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깨졌던 마필 있잖아요. 자, 오늘은 무조건 강하게 노려야 됩니다. 무조건 강하게 노려야 될 확실하게 2차권 한 자리를 책임져줄 강민의 관리 마필 승부지 충마가 있는데, 가만 보면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있어요. 한 인기도에서 8위권 9위권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대가리 놓고 갑니다. 대가리 놓고 가요. 고배당 충마를 대가리로 세워놓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1400m는 상황이 달라요. 1200에서 잘 뛰었던 마필들이 할지라도 오늘 1400에서는 의외로 고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빠른 페이스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깨졌던 마필들이라도 오늘 1400에서는 대박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갈 수 있는 고배당 보병들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 저배당 게임 아닙니다. 폭탄 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고배당 막권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강민의 승부지 대가리 안 빠지는 충마를 놓고 화끈한 배당 두둑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중계레이스 6경주입니다. 혼합 1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레이스입니다. 이 경주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조심스럽게 살펴볼 혼전입니다. 5번마 토암산이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지 않았죠. 9월 10일 날은 그 코리아 스프린트에 출전했던 마필이고, 또 직전 경주도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배당팔의 머리로 갈 겁니다. 그런데 부담 중량 4kg 늘어난 부분은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 1200에서 강점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나머지 마필들도 1200이라면은 쉽게 꿀릴 마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5번 토암산이 좀 과도하게 인기에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스럽고요. 6번마 트리플 파이브가 예전 사이즈로 보면 당연히 여기서 대가리까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1200이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고요. 이 7번마 천지파크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이 8월달 경주죠. 8월 27일 날 테리어 테일 놓고 천지파크의 75.1배를 강배팅으로 조져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에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어도 완전히 꺾었죠. 이 1800은 안 됩니다. 예전 기량이라면 1800이 되는데 이제는 좀 꺾어지는 전력이기 때문에 1800은 안 되고 단거리에서는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죠. 그래서 오늘 1200에서는 7번마 천지파크, 이게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면은 요거는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8번마 각별한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배당판 바람만 불다 깨졌는데 정말 좀 불안하게 봤던 레이스인데 상대들이 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보였기 때문에 인기 많아 팔리는데 줄어든 경주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 폭탄 배당을 터뜨릴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일단 9번마 가속 엔진이라는 마필도 13주 공백기가 있습니다만은 1200m는요 이거 쫓아가서도 됩니다. 외곽에서 묻어가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도 좀 고배당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6번마 트리플 파이브가 당일 현장에서 얼만큼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고 나오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일단 7번마 천지파크는 안 팔리면은 여기서 노래돼요. 단거리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마필입니다. 7번 천지파크, 6번 트리플 파이브 이 둘 중에 한 마리를 지금 현장까지 고민해가면서 현장 충만은 6번이나 7번 중에 한 마리를 세워놓고 좀 짭짤한 배당을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1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력한 대가리가 서 있는 레이스, 강축의 후착을 찾는 경주입니다. 외곽의 12번마 흥룡이라는 마필은요 직전에 돌콩 강대가리였죠. 묻지마 강축 돌콩에 붙여서 단통 막것만 적중을 했습니다. 점배당 1.9배밖에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나머지 마필 중에 흥룡을 자력으로 이길 마필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1.9배 단통 적중을 했어요. 8월 12일 날도 이거 축만 놓고 6.6배 역시 한방막권을 적중을 했는데 9월 24일 날은 1800m 경주거리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꺾었거든요. 근데 코차로 깨졌는데 경주 내용은 무조건 이기는 상황이었죠. 12번 홍룡은 부담중이 많이 늘어나면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53.5kg 부담중량 아무런 문제가 없죠. 12번 홍룡 데뷔 초에는 빠른 선행력을 보였던 마필, 최근에는 뚝심이 더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12번 홍룡은 여기서는 인정하고 가는 충마입니다. 자, 후차권에서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팔리는데요. 강민은 딱 두 마리 보고 있습니다. 4번마 천마 그리고 10번마 빅마운틴, 이 두 마리의 후착 싸움이다 라고 봅니다. 1번마 큐피드 파워나 빛의 정상이나 매니머니 이런 마필들도 적당히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마필들이지만은 알맹이를 까보면 후차권에서는 4번, 10번 이 두 마리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4번마 천마는 직전 경주 배당판 바람이 많이 불었어도 강민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흥룡을 자력으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1800 거리 경쟁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그 전에도 여러 번 또 사연을 안고 있었던 마필 아닙니까? 이 10번마 빅 마운틴이라는 마필이 좀 덜 팔릴 상황인데요. 자, 이 마필은 4월 달에 47.7배, 또 3월 달에 80배짜리를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이 1800m에 대한
거리 경쟁력 좋습니다. 자, 오늘 선두권에 나설 마필이 2번마 전무후무 정도, 승군자를 치른 전무후무 정도가 앞선을 간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10번마 빅마운틴의 선두권 전개는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고배당은 10번마 빅마운틴, 그리고 저배당 한 방은 4번마 참마. 두 방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다른 현장 배당 상황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12번 흥룡을 놓고 4번, 10번은 기본 막건이다 라고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11경주입니다. 혼합 2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 막건을 노리고 공략합니다. 6번마 짜릿이 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이에요. 지금 상대들이 이렇다 할 강적이 없고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6번마 짜릿이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 여기서 선행을 편하게 갈 수 있나요? 일단 외곽에 있는 11번마 브라이트캣이라는 마필도 빠르고 또 안쪽에 있는 3번마 대한영웅이라는 마필도 원단 순발력은 굉장히 빠른 마필이거든요. 6번마 짜릿이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1400 첫거리를 넉넉하게 버틸 수 있느냐? 그거는 의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행 자체를 시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6번마 짜릿이 배당팔에 머리로 팔린다. 이거는 뭐 인정할 수가 없고요. 안쪽에 2번마 위즈스피드라는 마필이 6월 3일 경주에서 그때 터키컵에서 막강한 상대들 틈에서 전력을 다졌죠. 그 전에 4월 달에는 1400에서 상당히 좋은 탄력을 보였습니다. 흥룡을 이겼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월 15일 경주 1400에서 또 자력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런데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깨지는 거예요. 오늘 뭐 안쪽 게이트 잘 뽑았다는 이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깜빡이로 공략할 마필이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죠. 10번마 체이싱 달러즈가 최근에 꾸준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 경주 3차까지 왔는데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또 얼레벌레 인기말을 팔 텐데 이미 39전을 뛴 마필입니다. 이 체이싱 달러즈가 입상했을 때 보면 항상 최적 전개를 풀어갔어요. 오늘은 외곽 게이트에서 과연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림을 그려봤을 때 쉽지가 않아요. 지금 팔리는 인기마 다 부러질 수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있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고배당 충마를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이 11번마 브라이트캣이라는 마필도 6월 3일 경주였습니까? 그때 동화 같았을 때에 브라이트캣 그리고 대가리 세워놓고 우리 가본 그때 68.4배죠. 68.4배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8월 13일 경주를 보면은 늑발을 하고 마지막에 막강한 끝걸음을 보여줬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못 됐다고 해서 이런 마필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오늘 편성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10연 브라이트캣도 강민은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릴 마필입니다. 하지만 놓고 때릴 충마, 자, 확실히 갖고 때릴 고배당 충마가 있어요. 인기만 어설프게 팔리는 거 주력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복병마를 놓고 승부지 복병마를 놓고 복대복 고배당 승부막건을 주력으로 때리면서 제가 마지막 경주 화끈하게 한 거라 챙겨 먹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에요. 저배당에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감한 배팅 고배당 승부막건을 짜릿하게 적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2월 3일 일요경마 UC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은 내일 현장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